생각을 싹싹 점수를 싹싹 싹싹 수학입니다. 제가 2022년 10월 모의고사 본 지 벌써 보름 정도가 지났는데 수능이 가까워져다 보니까 워낙 이제 오프라인 강의 준비할 때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 아무래도 좀 촬영이 늦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제 모의고사 본 주에는 강의를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공통은 그래도 올렸는데 공통도 사실 좀 늦긴 했죠. 선택 과목을 올리는 게 너무 늦어져 버렸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10월 모의고사 확통은 30번 이제 조건부 확률 문제 그거 하나 빼고는 사실 그렇게까지 막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30번도 난이도가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100분 시간 제한 때문에 앞쪽에 준킬로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끝까지 30번까지 해결을 하기가 좀 시간적으로 쉽지 않았을 거다 하는 느낌이지, 문제 자체가 막 그렇게 엄청 절대적으로 난이도가 높다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수능 때도 아마 이제 비슷한 난이도가 되지 않나 싶은데, 왜냐면 올해도 계속 이제 이런 기조를 유지해 왔으니까 선택 과목을 약간 쉽게, 공통 과목을 중킬러 비중을 높이면서 어렵게. 왜냐면 그렇게 해야 이제 선택 과목 간 유불리 논란에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수능 때도 이런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 같기 때문에 확통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면 확통을 먼저 푸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1번부터 10번 풀고 확통 풀고 이제 그 이외에 좀 어려운 준킬로드 문제들 풀고 그러는 게 조금 시간 관리상 혹은 멘탈 관리상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무튼 23번부터 하나씩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하죠. 자, 23번은 정말 기본적인 표본 추출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죠. 그래서 문제에서 준 확률 변수를 그냥 x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주어졌다. 그러니까 결국 시그마 x가 10인데 거기서 표본의 크기가 36인 표본 추출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x바의 표준 편차는 항상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그래서 6분의 12 해서 2가 되겠네요. 뭐 이런 개념이 워낙 많이 쓰는 개념이니까 그냥 바로바로 풀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2점짜리고. 그 다음에 24번도 정말 맨날 나오는 국밥 문제죠. 이항계수 문제. 그래서 x 6승의 계수를 파악해라 이거니까 우리가 요 뒤에 5승은 이항계수로 전개한다라고 생각을 할 건데, 결국은 이 앞에 가로 x제곱 더하기 1 중에서 어떤 i랑 서로 이제 이렇게 곱셈이 될 것인가, 그거에 따라 나눠서 각각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서 x제곱을 고른다면 뒤쪽에서는 x의 4제곱을 골라야 될 테니까 앞에서의 개수는 결국 1이고 뒤쪽에서 x의 4제곱의 개수로 나오려면 5c4의 마이너스 2의 1승이겠죠. 그리고 앞에서 1을 고른다면 뒤쪽에서 x의 6승을 골라야 될 텐데 이거는 구조적으로 아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케이스 5c4의 마이너스 2를 곱한 애만 계산하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0. 그래서 1번. 25번도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그냥 단순한 계산 문제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표를 줬고 평균을 줬는데, 그럼 평균을 갖고 우리는 a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a를 구한 다음에 ax의 분산을 계산을 해라. 그러면은 먼저 평균을 이용해서 a를 구해봅시다. 그럼 평균을 계산하려면 요거 2분의 1짜리 확률은 4분의 2로 바꿔서 볼게요. 그러면은 평균은 일단 첫 번째 거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6, 뒤에 거 두 번째 거는 어차피 0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a네요.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결국 a-6이 마이너스 4다. 그러면 a는 2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계산해야 되는데, 뭐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v2x지만 v2x를 바로 계산하는 것보다 당연히 vx를 계산한 다음에 2x의 분산을 구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분산을 구하려면 뭐 분산의 정의대로 구해도 되고 재평평제로 계산을 하셔도 되고, 이거는 뭐 본인의 선택으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평균값 자체가 마이너스 1이라서 편차를 계산하는 게 뭐 별로 그렇게 숫자가 어렵지 않죠. 어쨌든 근데 재평평제로 그냥 해보면 일단 제곱의 평균 그러면은 4분의 첫 번째 거는 제곱하니까 9가 돼서 9 곱하기 2 더하기 0 곱하기 1 더하기 a 제곱이니까
A가 2였죠? 그래서 4 곱하기 1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4분의 18 더하기 4 빼기 1이네요. 그러면은 그냥 4분의 18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2분의 9네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VEX였으니까 VEX는 그냥 분산의 4배인 거죠. 항상 요 개수는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제곱이 되니까. 그래서 분산의 4배를 하면은 4 곱하기 2분의 9, 그래서 18, 답이 3번이네요. 26번 순서쌍 찾는 문제. 순서쌍 찾는 문제 워낙 자주 나오니까 뭐 특별하게 두려움을 갖지 말고 그냥 하나하나 좀 경우를 나눠보면서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되겠죠. 일단은 자연수 ABCD에 대해서 다 곱하면 8이래요. 그래도 다 곱해서 8이라는 거는 아주 좋은 힌트예요. 왜냐면은 8은 2의 3승이니까 결국 ABCD 다 곱해서 8이 되려면은 8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이거나 아니면은 4, 2, 1, 1이거나 아니면은 2, 2, 2, 1이 되는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제 분수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나열한 와중에 다 더한 게 10보다 작으려면 그러면 8111은 다 더하면 11이니까 얘는 안 되죠. 그래서 나머지 친구들은 얘는 더하면 8이니까 가능하고 얘도 더해서 7이니까 가능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순서쌍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이제 계산하면 될 텐데 같은 곳을 포함하는 순열이죠. 이게 지금 제가 4211로 쓰긴 했지만 누가 A이고 누가 B인지 그게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나열하는 케이스. 그래서 4팩을 1이 2개니까 2팩으로 나눠서 이거는 12개. 그 다음에 얘는 4팩을 3팩으로 나눠서 2가 3개니까요. 얘가 4개. 그래서 더하면은 총 16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4번. 그 다음에 27번도 정말 많이 나오던 주머니에서 숫자 뽑는 거죠. 뭐 이런 거야 워낙 국밥 문제니까. 그래서 1, 2, 3, 4, 5, 6, 7, 8, 90 10개의 숫자 중에서 4개를 뽑을 건데 중요한 거는 작은 순서부터 크기가 정해져 있다. 작은 크기로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뽑을 때 우리가 이제 조합으로 뽑아버리면은 알아서 배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C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세부 조건이 A1과 A2의 곱이 홀수이고 그럼 둘 다 홀수라는 거죠. 그 다음에 A3과 A4의 합은 16 이상이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1부터 10까지의 수 중에 2개를 더해서 16 이상이 될 만한 거는 순서쌍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A3, A4로 우리가 좀 경우를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A1, A2의 조건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경우의 수를 세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순서쌍들을 하나씩 직접 만들어 보면 일단은 16 이상이니까 합이 16인 것부터 그러면 6과 10, 7과 9 88은 안 되죠. 동시에 뽑는 거니까. 그 다음에 17이 되는 거 7과 10, 8과 9 그 다음에 18이 되는 거 8과 10 그 다음에 9와 10 일단은 A3과 A4로 이렇게 6개의 쌍이 나오고 이 각각의 케이스에서 이제 A1, A2를 만족하는 걸 뽑으면 되는 거죠. 얘네는 다 이제 홀수를 뽑아라. 그러면 일단 A3과 A4가 6, 10으로 나왔을 때 그러면 6보다 작은 홀수는 1, 2, 3, 4, 5 중에 이제 1, 3, 5밖에 없죠. 그래서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니까 3, 2고 그 다음에 두 번째 7, 9를 뽑을 때도 어쨌든 1, 2, 3, 4, 5, 6 중에서 홀수는 1, 3, 5, 3개밖에 없으니까 방금 거랑 똑같겠네요. 그래서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이것도 7이니까 똑같이 3가지죠. 그 다음에 A3이 8이 되면 8보다 작은 홀수 1, 3, 5, 7 이번에 하나 늘어났죠. 그래서 4개 중에 뽑는 거니까 4, 2 그래서 얘는 6개, 얘도 6개 9보다 작은 것도 1, 3, 5, 7이니까 똑같이 6개죠. 그래서 도합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3 해서 9개 그 다음에 6 곱하기 3 해서 18개 도합 27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10개 중에서 뽑는 거니까 10C4죠. 그래서 10C4분의 27 계산을 하면 1987분의 4321 그리고 통째로 27이니까 여기서 약분을 이제 해본다면은 일단 2, 4와 8이 지워지고 3이 9랑 약분돼서 3이고
요거는 또 이제 분자의 27의 약분해서 9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은 70분의 9. 그래서 5번이다. 그래서 뭐 그냥 정말 무난한 3점짜리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28번. 정규분포에서 맨날 그냥 표준화해서 확률 구하는 그런 간단한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28번처럼 살짝 꼬아놓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일단 두 확률 변수 x, y를 줬는데 둘의 관계는 평행이동 관계에 있죠. 그래서 얘를 좀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을 할게요, 일단. 그래서 똑같은 모양을 갖는 정규분포의 그래프가 두 개가 있다. 네, 근데 이제 x를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한 게 y가 되는 거니까 왼쪽 게 y고 오른쪽 게 x겠죠. 그래서 y의 평균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냥 m이라고 하고 x의 평균도 잘 모르니까 m 더하기 6이라고 놓으면 되겠네요. 그럼 정 가운데 만나는 점은 당연히 이제 m 더하기 3일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조건을 읽어보면 x가 11 이하인 확률과 y가 23 이상인 확률이 같다. 뭐 11과 23이 어디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계략적으로나마 찍어서 그려보면 x가 11 이하, 뭐 요 정도를 1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x가 11 이하인 거는 요만큼의 넓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y가 23 이상인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둘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결국 이 11과 대칭으로, 그러니까 이 정 가운데에 대해서 대칭으로 그려줘야만 그 넓이가 같겠죠. 지금 제가 손으로 그려가지고 넓이가 좀 미묘하게 달라 보이는데 어쨌든 xy 두 그래프가 정 가운데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결국 11과 23이 m 더하기 3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걸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m 더하기 3은 2분의 11 더하기 23이다. 둘의 중점이다. 그러니까 2분의 34가 돼서 결국 17이 되고 m은 14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조건. x가 k 이하인 확률과 y가 k 이하인 확률을 더하면 1이다. 그러니까 더해서 1이 된다는 거는 정규분포의 그래프가 이쁘게 딱 들어맞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잠깐 아까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 그려놨던 거 살짝 좀 지우면, 그럼 이제 K를 어디에 찍느냐가 문제인 건데 요 정 가운데를 K로 잡게 되면 X가 K 이하인 거는 요 부분이고 Y가 K 이하인 거는 이렇게 넓게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결국 이제 가운데 대칭축에 대해서 X쪽으로 뒤집는다면, 그러니까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뒤집는다면 결국 X에서의 요 부분이니까 둘이 서로 더해서 정규분포의 그래프를 완벽하게 딱 채워 넣어줄 수 있죠. 그래서 딱 1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나조건에서 이야기하는 K는 정 가운데다. m 더하기 3, 그래서 17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준 힌트가 x가 k 이하인 확률과 y가 k 이상인 확률을 서로 더했더니 0.1336이다. 근데 k가 어차피 정 가운데 대칭의 중심이니까 결국 x가 k 이하인 거나 y가 k 이상인 건 서로 같을 거예요. 그러면은 y에 대해서 만약 생각해보면 y가 k 이상인 거는 2분의 0.1336이다. 그러니까 0.0668이겠죠. 근데 요게 우리가 이제 이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0.5에서 4331을 뺀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K가 표준화를 하면은 Z값으로 봤을 때 1.5인 지점이겠죠. 요거. 그래서 이제 걔를 계산을 해보면 Y에 대해서 표준화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K-M 나누기 표준 편차가 1.5다. 그러니까 2분의 3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 3시그마는 2K-2M인데 우리는 K와 M을 서로 다 알고 있죠? 그래서 K가 아까 17이었으니까 34 M이 14였죠? 그래서 28 해서 6이네요. 그래서 시그마는 2. 그래서 X의 평균은
m 더하기 6이었으니까 20이 되는 거고, 그래서 x의 평균은 20이고 y의 표준 편차는 2니까 서로 더해서 22, 4번이다. 그래서 정균포 그래프가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성질을 응용하면은 그래도 뭐 4점짜리 치고는 넉넉하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관식 29번. 함수 매핑하는 문제죠. 뭐 이런 거는 이제 워낙 많이 나오는 문제이다 보니까 그냥 무난하게 이제 실수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면은 x는 1, 2, 3, 4, y는 1, 2, 3, 4, 5, 6. 그런데 일단 가조건, 증가함수죠. 하지만 같다가 붙어 있으니까 어쨌든 함수값이 똑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중복 순열을 쓴다든지 중복 조합을 쓴다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와 다 조건은 함수값에 대한 제약 조건이 붙어 있죠. f1은 3 이하, 그리고 f3은 f1 더하기 4 이하. 근데 이제 어쨌든 f1이 3 이하니까 얘가 아마 이제 7 이하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 조건은 웬만하면은 만족하겠죠. 왜냐면 공역이 1, 2, 3, 4, 5, 6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함수를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은 꼭 반드시 그려가지고 일일이 매핑을 해봐야 된다는 거.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지만 솔직히 뭐 별 수 없죠. 괜히 암산하다가 실수하는 것보다는 손수 하나하나 해보는 게 낫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핑을 시킬 건데 f1이 3 이하니까 f1이 얼마인지로 기준을 잡고 우리가 매핑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f1이 1일 때부터 시작을 해보죠. 그래서 f1이 1이다. 그래서 1은 이제 고정이 됐고, 근데 이제 f1이 1이라면은 다 조건에서 f3이 f1 더하기 4 이하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웬만하면 다 만족하지만 f3이 6으로 갈 수는 없어요. 요거만 이제 나중에 제외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f3이 6으로 가는 거는 이제 몇 가지 없으니까 나중에 제외를 해주도록 하고, 일단 그러면은 2, 3, 4가 1, 2, 3, 4, 5, 6으로 그냥 자유롭게 가면 되는 건데 중복 조합으로 우리가 이걸 뽑아주면 되겠죠. 왜냐면 같은 것은 포함이 다 되니까. 그래서 일단 공역의 6개의 원소 중에서 중복을 이용해서 3개만 뽑으면 된다.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중복 조합으로 얘네들을 뽑기만 하면 알아서 함수값은 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6H3을 한 이후에 거기서 F3이 6으로 가는 케이스만 우리가 제외를 하면 된다. 그럼 F3이 6으로 간다는 거는 F2는 1, 2, 3, 4, 5, 6 중에 어떤 걸 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 F4는 6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하나의 상황만 우리가 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2가 갈 수 있는 게 6개, 3은 6으로 고정, 그리고 4도 6으로 고정.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8C3에서 6을 빼면 된다. 그러면은 8, 7, 6에서 6을 나눈 거에서 6을 빼는 거니까 50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번엔 F2가 2라면, 그래서 F2가 2면은 이제는 다 조건에 의해서 안 되는 게 없죠. 사실상 이제 2 더하기 4니까 6이기 때문에 F3은 아무데나 다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유롭게 중복 조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6H3 아니죠, 5H3. 왜냐면 2니까 5개 중에 3개 5H3. 그래서 얘는 7C3이 되고 35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엔 F2가 3이라면 위에 잘못 썼네요. F1이 2라면 그리고 F1이 3이라면, 그래서 F1이 3으로 간다면 이번에도 이제 안 되는 거는 없고 그냥 경우의 수 세면 되죠. 그래서 4H3. 그럼 6C3이니까 20개.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다 합치면 된다. 그래서 50 더하기 35 더하기 20이니까 105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첫 번째 F1이 1로 갈 때만 안 되는 거 조심해서 빼주면 그렇게까지 뭐 특별할 만한 문제는 없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0번. 30번은 사실 이제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29번까지 올 때 특히 앞쪽에 준킬러에서 얼마나 시간을 절약하고 왔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준킬러들을 좀 제끼고 먼저 확통을 풀고 나서 다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30번을 충분히 이제 풀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근데 30번에 또 시간을 이제 많이 쓰면은 다시 앞쪽에 돌아갔을 때 준킬러에 쓸 시간이 없으니까
결국은 30번 문제 자체의 난이도보다 얼마나 시간을 절약하는가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좀 읽어보면 A 주머니에는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가 들어있고 B 주머니에는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1개가 방금도 1개죠. 그래서 B 주머니에도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1개가 들어있다. 그런데 이제 동전을 사용해서 실행 1과 실행 2를 순서대로 한다. 일단 실행 1은 앞면이 나오면은 A에서 2개를 B에 넣는다. 그리고 뒷면이 나오면 3개를 넣는다. 그러니까 실행 1은 A에서 B로 동전을 넣는 거고, 공을 넣는 거고, 실행 2는 B에서 5개를 A에다 넣는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A에서 B로 넣었다가 여기서 다시 A로 돌아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실행 2까지 이제 다 하고 난 결과 주머니 B에 흰 공이 남아있지 않을 때, 때에 아주 중요하죠. 조건부 확률. 그래서 B에 흰 공이 없을 때 첫 번째 실행에서 B에 넣은 공 중 흰 공이 2개였을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거죠. 상황을 조금 이제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주머니 A랑 B가 있는데 둘 다 공의 구성은 똑같죠. 시작은. 그래서 둘 다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하나. 얘도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게 첫 번째 시행에서, 그러니까 실행 1에서 A에서 B로 공을 어떻게 넣느냐 그걸로 먼저 케이스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에서 B로 넣을 때 2개를 넣을 수도 있고 또는 3개를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첫 번째로 2개를 넣는데 흰 공 2개를 넣는 케이스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2개를 넣는데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넣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3개를 넣을 때 흰 공 3개를 넣는 케이스가 있고, 3개를 넣을 때 흰 공 2개, 검은 공 하나를 넣는 케이스가 있겠죠. 그래서 각자의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을 다 구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흰 공을 2개 옮겨 넣었다. 그러면 이제 B에 흰 공이 이렇게 2개가 더 생기는 거겠죠. 뭐 어쨌든 일단 근데 흰 공 2개를 뽑는 거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먼저 동전이 앞면이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2분의 1. 그리고 A에서 뽑을 때 4개 중에 2개를 뽑는데 그 중에 흰 공만 2개를 뽑는다.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돌아올 때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B에서 돌아올 때 어쨌든 5개를 뽑아야 되는데 우리가 흰 공을 다 뽑아야 되니까 남는 흰 공이 없었어야 되잖아요. 흰 공이 남아있지 않을 때. 그래서 B에서 뽑을 때는 어쨌든 이 흰 공을 다 뽑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B에서 뽑는 확률은 6C 5분의 5C5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보면 2분의 1 그리고 6분의 3 곱하기 6분의 1.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약분해서 2니까 24분의 1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A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을 때 그러면은 B의 구성을 살짝 바꿔야 되죠. 그래서 B의 구성이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추가되었을 때 일단 A에서 하나씩 뽑는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4C 2분의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죠. 이번엔 3C 1, 1C 1. 자, 그리고 이제 B에서 뽑는 건데 B에서 5개 뽑는 와중에 흰 공을 다 뽑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4개. 그래서 6C5분의 4C4 2C1이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에다가 6분의 3 그리고 얘는 6분의 2겠네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은 12분의 1. 자, 그 다음에 이제 3개를 뽑아 가져갈 때 그래서 3개를 뽑아 가져갈 때 흰 공을 3개 다 뽑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3개가 추가되겠죠? 근데 얘는 일단 원초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면 B에서 5개만 뽑아 가져가야 되는데 5개 뽑아서 가져가 봤자 어쨌든 흰 공이 꼭 하나 남아요. 그러니까 얘는 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확률은 그냥 0이다 라고 우리가 쳐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에서 뽑아 가져갈 때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하나다. 얘는 어쨌든 확률적으로 가능하죠. 이거 다 뽑아 가져가면 되니까.
그래서 얘도 확률을 계산을 하면은 일단 A에서 뽑는 확률이 2분의 1에다가 4C3에 3개를 뽑으니까 4C3이죠. 그리고 흰 공이 2개, 3C2, 검은 공이 하나, 1C1. 그리고 이제 B에서 뽑을 때 7개 중에 5개니까 7C5인데 그 중에 흰 공을 다 뽑아야 되는 거죠. 5개를 다 뽑는다. 5C5죠. 그래서 얘도 확률적으로 계산을 좀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7C2랑 똑같으니까 21이죠. 21분의 1.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56분의 1이네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건부 확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흰 공이 남아있지 않을 때니까 이 1, 2, 3, 4 전체가 분모가 되는 거고 그 와중에 실행 1에서 주머니 B에 넣은 공 중 흰 공이 2개였다. 그러면은 1번과 4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4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56분의 1 분의 1번, 4번만 쳐주는 거니까 24분의 1 더하기 56분의 1. 그러면 이거 최소 공배수를 분모 분자에 서로 곱하고 생각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24와 56의 최소 공배수가 8로 나눠서 3, 7이니까 21 곱하기 8이죠. 168이네요. 168을 분모 분자에 곱한다고 보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잠깐만 24는 168 되려면 7이죠. 7, 14, 3 분의 7, 3이네요. 그러니까 24분의 10, 12분의 5니까 결론은 17이네. 그래서 경우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따져봐야 되니까 어느 정도 좀 시간의 여유를 갖고 풀면은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게 풀 수 있다. 중요한 건 시간 여유다. 네, 그래서 30번까지 이제 다 풀어봤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확통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여태까지 모의고사 기조 자체가 선택 과목은 어느 정도 쉽게 그리고 변별력을 공통 수원수투에서 가져간다라는 거니까 확통은 그렇게까지 막 부담을 느끼진 않아도 괜찮아요. 실수만 안 하면 그래도 그렇게까지 막 엄청 안 좋은 결과를 확통에서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침착하게 해결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금 공통에서 만약 내가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확통을 먼저 풀고 공통을 푸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해야겠죠. 뭐 어쨌든 그래도 10월 모의고사니까 이게 여태까지 해온 가락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만의 루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3점짜리를 먼저 확통까지 30번까지 다 긁고 나서 4점짜리를 준킬러들을 보기 시작한다거나 아니 뭐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선택 과목 먼저 확통 먼저 풀고 앞쪽으로 돌아가서 준킬러들을 보기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정말 일반적인 방법으로 1번부터 30번까지 쫙 풀되 좀 어려운 문제는 다 제껴두고 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간다거나 그래서 본인만의 루틴별로 이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앞쪽에 준킬러 특히 10번에서 15번 여기서 괜히 시간을 오래 끌다가 멘탈이 말리는 경우만 그런 경우만 있으면 안 된, 그런 경우만 없으면 된다. 그래서 앞쪽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꼭 제끼고 넘어와서 확통은 쉬우니까 반드시 30번까지는 다 찍먹을 해본 다음에 꼭 돌아가서 어려운 문제를 집중적으로 탐구를 해봐라 라는 거. 네, 그래서 어쨌든 수능에서도 열심히 해서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한 20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래도 20일이면 우리 내신 대비했을 때 생각해보면 벼락치기 하면 최대한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꾸역꾸역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